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아내의 동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무려 3년을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나름 오픈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글의 댓글엔 동거가 법률상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결혼 전 동거가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에 해당할지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쏟아졌는데요. 결혼 전 동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연인과 동거를 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 남성의 73%, 여성의 43%가 기회가 된다면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동거는 법률적 개념은 아닙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좀 다른데요. 동거는 단순히 한 집에 그냥 사는 것이고 사실혼은 결혼처럼 혼인 신고만 안 했지 부부처럼 사는 거, 그러니까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이제 그럴 경우에 동거를 3년을 했다는 부분, 이게 이제 사실혼까지 갔었던 것인지, 사실혼에 이를 정도로 갔었던 것인지, 단순히 이제 연인 사이로 동거만 한 것인지, 이제 이 사연으로는 조금 그 글로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거 배우자에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걸 얘기를 안 하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안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연인 관계여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을 했다면 사실 이 동거 사실이나 사실혼 여부 자체가 결혼 결정의 중요한 사유로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나거나 이렇게 이제 소개를 통해서 만났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렸다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서요. 사실은 이제 일률적으로 이것이 혼인 취소 사유다, 이혼 사유다라고 이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기간도 조금 있습니다. 단기간에 동거라면은 바로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좀 긴 기간이어서 이것을 알았다면은 내가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여지가 또 좀 있어서 이 기간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요, 혼인 취소 사유는 굉장히 엄격히 좀 인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혼인 취소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혼 사유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저도 결혼 생활 해보지만 혼인 생활은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남성분은 본인이 이제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아마 이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앞으로는 이제 배우자가 하는 말을 모두 믿기가 어려운 사정이 된다면 이로 인해서 문제는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는 진정한 사과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혼 상담도 자주 하시죠? 네. 요새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이 여전히 많은가요? 네, 가정폭력이 요즘에도 많은 이혼 사유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별일 아닌 일로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또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직접적인 배우자에 대한 폭행으로 심각해지는데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참다 못한 배우자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러게요. 오늘 지금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연이 준비됐는데요. 또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주부인 저는 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혼자 경제를 책임진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걸핏하면 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 니까지 거 밖에서 10원 한 장 못 번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 남편의 막말은 결혼 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도 맞벌이하는 부부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능력 없는 와이프 만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나는 결혼을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남편은 월급날인 25일 생활비를 줍니다. 그래서 전 생활비로 쓰는 카드 대금 결제일을 26일로 해두었고 월말에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가 나거나 제게 불만이 있으면 일부러 25일이 한참 지나야 생활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기 전 한 달 동안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겠다며 가계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건 왜 샀냐? 이건 왜 이렇게 비싸게 주냐? 1시간 내내 잔소리를 합니다. 얼마 전엔 제가 5,000원, 10,000원씩 아껴 모은 돈 150만 원이 입금된 비상금 통장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도둑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행동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저도 조금 화가 나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 거,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가사노동, 육아노동. 네. 그런 걸 담당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연에 등장하는 남편의 이런 계속되는 폭언과 경제적인 압박. 이 부분도 이제 이게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연자의 남편분이 아내에게 보이는 행동은 경제적 학대라는 형태로 가정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아내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가정 내에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모욕하고 또 다른 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은 채로 생활비를 주면서 압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이 가정폭력은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설명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력, 폭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고 모든 결정을 혼자 하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행동, 그리고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허락을 맡아야 돈을 사용하게 하는 경제적 학대, 그리고 죄책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고 고립시키거나 조롱하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아내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들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 주의해야 되고, 이런 가정폭력을 당하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폭력이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꼭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연으로 돌아볼게요. 사연은 남편은 지금 전업주부는 집에서 논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월 수익을 얻어야 일을 네. 하고 있고 전업주부는 집에서 노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의외로 좀 많이 계세요. 그러게요. 네, 하지만 이제 전업주부가 이제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엄연히 경제적 가치로 환산받고 있습니다. 또 보통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그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그 인정의 비율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대략 혼인 기간 1년당 3에서 5%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수치는 아니고요. 네. 자녀 출산, 양육, 그리고 시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또
재테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등 다른 음. 사유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인 기여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의 남편분은 아내의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인 거죠. 네.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저는 주부인데 한 게 없는데 제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사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육아노동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기여도를 점점 인정하는 더 많이 인정하는 추세에 있죠. 네. 저는 이제 이거 사연 보면서 제일 화난 게 아니 5,000원, 10,000원 이거 아껴놓은 거 이거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거 정말로 화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 아내가 지금 모은 비상금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가정 내 경제적 약자가 비상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굳이 비상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상금을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 비상금의 경우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껴서 모은 것이든 아니면 아내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든 간에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서 재산 분할의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가끔 이렇게 비상금 많이 모으신 분들이 이거 재산 분할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억울해 하시기는 합니다. 네. 우리 김아영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경제적 학대와 폭언을 일삼는 남편의 행동. 자,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토로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을까요? 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제 소송은 주장 사실을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가정 내 학대 같은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의 이런 부당한 폭언, 학대 등의 상황은 녹음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잘 저장해 두셨다가 추후에 학대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고 또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주변 지인분들의 진술서 같은 것을 받아두었다가 제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기, 메모 등도 장기간 정리해둔 것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증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퀸의 I Want to Break Fre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